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좀 물 코스로 한번 새로운 길을 좀 따라가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고향이 서귀포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제주시에 살지만 궁금했던 게 서귀포시에는 저 집 근처만 가더라도 폭포들이 있어요. 뭐 천지연 폭포, 정방 폭포, 조금 더 가면 천재연 폭포도 있고 또 뭐 최근 들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 엉또 폭포도 있는데 왜 서귀포시에 이렇게 폭포가 몰려 있는 건가요? 서귀포에 폭포가 많은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에 이제 용암이 이제 지표를 덮고 있고요. 그 용암층 아래에 서귀포층이라고 하는 이제 화산재, 그다음에 뭐 바닷속에서 쌓인 퇴적물로 만들어진 지층이 상당히 두껍게 있어요. 그 서귀포층이 서귀포가 있는 그 지역에 상당히 지표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지층이 제주시에는 상당히 지하 깊은 곳에 있고요. 제주시 서귀포 쪽에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용암을 통과한 물이 서귀포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 서귀포의 제주도의 남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주도의 남쪽을 따라서 단층 운동이 아마 일어났을 것이다. 이건 지금까지 연구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제주도에 있는 지층이 약간 위쪽 바다 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약간 들려 올라가고 거기에 서귀포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표에서 내린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곧장 떨어지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귀포에 폭포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지질학적인 이제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정말 제주시에는 폭포가 전혀 없는 건가요? 폭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시에서 발달한 한천, 뭐 그런 곳에도 비가 오면 폭포들이 만들어지죠. 다만 이름난, 관광지로서 이름난 폭포들이 없는 거죠. 폭포는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무슨 폭포다 이런 이름은 따로 없고?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폭포는 지역 주민들이 부르는 폭포 이름은 다 있습니다. 무슨 제주도의 한천을 따라가더라도 작은 폭포들은 있고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들은 있죠. 이 제주시에 그 우리가 서부 평화로가 시작되는 그 광양 계곡 있잖아요. 그 바로 그 다리 밑에가 폭포가 있는데 이것을 광양 사람들은 그 광양 팔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광양의 그 여덟 곳의 아름다운 이 명소를 지정해서 자랑을 하는데 다 이 그 광양 계곡 무수천 자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리 바로 밑에를 우리가 영구연, 영구비폭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그 비 올 때만 폭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근데 대다수는 이름 없는 데가 많아요. 그 이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금강산 개방했을 때 금강산 가서 보니까 그 마른 폭포도 있죠. 비 올 때만 폭포가 되는 곳.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저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전 박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되게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서귀포에는 폭포가 뭐 정막폭포는 정말 그 물이 그대로 바다로 떨어져 내리잖아요. 네. 근데 천지연 폭포의 위치를 보면은 76위에서 한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폭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박사님께서 서귀포의 폭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서귀포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용암류가 덮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서귀포층이 강도가 더 약하다 보니까 낙수하는 과정에서 침식이 더 빨리 되겠죠. 그러면서 용암류가 무너져 내리면서 폭포의 그 위치가 점점점 뒤로 거꾸로 흘러갔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서귀포 폭포의 시간은 거꾸로 올라간다는 표현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좀 흐뭇하게 좀 바라보시네요. 예, 흐뭇하죠. 예. 그 아주 그러니까 비 올 때 영실 코스를 등산하다 보면은 영실 그 분하고 우리가 500나간이라고 부르는 네. 여기에 두 갈래 폭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 기록에는 세 갈래 폭포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등산로에서는 두 갈래가 보이고 그 너머에 하나가 더 있어요. 조선시대에 다른 이름이 아니고 그냥 세 갈래 폭포 뭐 이 정도 표현 나오는데 그 날씨 좋을 때보다 비 올 때 가면은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한가산도 그렇고 우리 계곡 하나하나가. 네. 역시 그 제주에는 이런 숨은 비경들이 곳곳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또 좀 물 따라 갈 수 있는 코스 소개해 줄 만한 거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기가 출입 통제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이제 뭐 촬영 때문에 그 워리모쿠스 쪽에 있는 이끼 폭포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그 하천을 따라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푸른색의 이끼 어떤 지층이 보이면서 거기에 계속 물이 내리고 있는데 1년 내내 거기가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되게 놀랐는데 그 물이 알고 봤더니 이 한라산의 Y협곡 거기 있는 물들과 같이 해서 지금 어승생 저수지에 수온의 발원자라고 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또 이 한라산이 우리한테 또 많은 걸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에 또 용천수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한라산에도 용천수가 있을까요? 백록담 근처에 우리가 육지부하고 좀 다른 게 등산로 주변에 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 볼 수 있는 게 한 몇 군데 안 되는데 백록담 근처에 우리가 백록샘이라는 데가 있어요. 분하고 서쪽인데 뭐 그쪽이 있고 예전에 그 남쪽 쪽에 가면은 그 방해오름 주변에 방해샘이라고 있었고 지금 요즘은 우리가 영실구슬 가다 보면 뭐 노루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정도죠. 그 물들 다 마실 수가 있는 물이에요. 물은 마실 수 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건 매년 수질 측정을 하거든요. 또 궁금한 게 왜 백록담에는 물이 고이지 않을까요? 뭐 예전에 아까 식사할 때도 얘기하셨지만 예전 뭐 백록담에서 수영한 거 본 적 네. 있냐와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사진에서 봤거든요. 백록담 수영하는 장면. 그리고 옛날에 사진에 보면 백록담이 만수된 사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질 전문가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백록담에 물이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없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구 보고서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사진은 항상 극명하고 이제 드라마틱한 장면들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들이 한라산 백록담에는 물이 많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심정이 크기 때문에 네네. 근데 강수량 오히려 지금 최근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라산 남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녹화 사업은 이루어지고 이제 토양들은 다시 이제 내부로 유실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비해서 백록담의 백록담에 있는 바닥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실돼서 들어가는 토양들 때문에. 그래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요. 그 백록담의 수위는 변한 게 아니라 퇴적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 한라산 백록담의 수위가 낮은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가장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1999년하고 2001년도에 촬영한 사진들이 뭐 가득 찬 모습의 사진들을 지금 뭐 시중에 많이 보는 그 사진인데 직접 찍으신 사진이죠? 네네. 1999년도 경우는 그 한 달 사이에 강수량이 2,100mm가 내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600mm씩 3번에 걸쳐서 내렸죠. 그 다음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아니 호수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조선시대 기록에도 그 임제의 남명소승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가서 기록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소승에는 뭐 이렇게 표현됐는데 내가 내려가서 보니까 뭐 물까지밖에 안 오더라. 정거기까지밖에 안 오더라. 또 어떤 기록에는 무슨 얘기냐 자그마한 연못 2개밖에 없더라. 이게 말로 하는 과정이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백록담 북쪽으로 분하고 밖으로 가서 보면은 바위 틈에서 물이 새는 게 보여요. 그만큼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있었죠. 우리가 90년대도 있었고 2000년대 초에도 그 담수화 용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90년대에는 그 용역진에서 제시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바닥을 토양을 걷어내서 코팅을 하자였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003년도에 용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북쪽에 바위와 바위 사이에 물 새는 부분을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조이자. 이때도 시행은 안 됐죠. 근데 뭐 이런 건 있죠. 우리가 물이 가득 찬 모습. 우리가 백두산 천지를 연상하면서 막 비교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가장 큰 차이가 백두산 천지인 경우는 62%가 샘솟는 물이에요. 한라산은 100%가 빗물이죠. 그 때가 되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